마지막이어서 되게 담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떨려서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업본부 임나연입니다. 문제 해결력 트레이닝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력 트레이닝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툴을 사용하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돈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걱정하게 되고 집안에서도 육아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출산, 결혼,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계인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접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 트레이닝이란 우리가 비즈니스 활동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발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약간의 학습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스킬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은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회피형은 문제를 거부하고 누군가가 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유형입니다. 중도 포기형은 매번 문제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임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유형으로서 반드시 누군가의 뒷수습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얌체형은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유형이고, 선택형은 본인이 자신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호언장담형은 모든 문제에 매우 도전적으로 임하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문제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앞서 진행하던 문제 해결을 잊어버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 하기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고 이렇게 기타 등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의 증상을 얘기할 뿐이지 문제 자체의 정의는 내릴 줄을 모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주력 사업으로는 교육용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음원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구입해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께서 빨리 이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영업부한테 임명을 내리셨습니다.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골치 아픈 일 생겼어. 빨리 대책 빨리 하나라도 뭐라도 마련해서 갖고 들어가야 해. 그래서 영업부에서 내린 대책 마련은 공급률을 인상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문제의 증상을 해결하고자 한 선택이었죠. 공급률을,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공급률을 10%에서 25% 내지 30%로 인상한다고 해서 업체에서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마구마구 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조금의 성과는 보였으나 계속해서 매출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매출 하락은 물론이고 마진율이 떨어지다 보니 재무적으로 문제가 더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증상을 그냥 빨리 회피하고자 내린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문제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란 본인 또는 누군가가 정한 고정적인 요구되는 상태와 현실의 상태의 차이점을 문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오늘 은행에 100만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게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태는 제가 7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차이인 3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유형처럼 회피를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하는 유형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인식을 못하거나 또는 이 차이를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30만 원의 차이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제가 상환해야 될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단위 테스트단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통합이나 시스템단에서 더 큰 비용과 더 큰 시간을 들여서 그 결함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인식을 했을 때 바로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확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나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밀어놓으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상태가 상단에 있고 현실의 상태가 낮을 때는 회복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구되는 상태가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상태가 낮고 현실의 상태가 높을 때 이러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문제라는 것은 현실의 상태와 요구되는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현실의 상태가 높건 낮건지 상관없이 이것은 반드시 문제입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는 요구되는 상태를 저희 능력보다 더 낮게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다 보면 제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은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내 문제인지 아니면 사장님 문제인지 동생 문제인지 엄마 문제인지 친구 문제인지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 요구되는 상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제가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오늘 1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요구되는 상태는 고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는 1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70만 원밖에 없어서 30만 원을 채워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무엇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길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UWEH라는 툴은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나 실제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진압 발상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진압 발상법은 현재 발생한 사실이 이지이고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해도 좋을 것 같은 것이 이진압입니다. 이 이진압 발상법의 활용법은 즉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지에 가까운 이진압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진압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이지와 관계된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즈 또는 이진압을 찾을 때 이 이즈 또는 이진압에만 있는 특징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문제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고 목적도 설정하였습니다. 문제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원인을 저희가 찾은 여태까지 진행한 툴로 원인을 발견했을 때 이게 진짜 원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을 찾을 때는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무슨 변화를 주지는 않았는가, 혹은 변화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거기서 이 문제의 원인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퍼포먼스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퍼포먼스가 저하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ABC 발상법입니다. ABC 분석입니다. ABC 분석은 사람의 퍼포먼스인 선행 조건, 행동, 그리고 결과를 관찰하여서 진짜 원인을 발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ABC 분석의 사용법은 사람의 퍼포먼스인 행동을 확정짓고 선행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관찰하여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를 관찰하여서 대안을 찾아낼 때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해내서 가장 알맞는 대안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ABC 분석까지 끝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하는 이 해결책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이 차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와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할 때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수의 해결책을 준비해서 단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하나의 해결책만 준비해 놓으면 그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했을 때 아무리 스킬을 익혔더라도 당황해서 오히려 차이점이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해결책을 준비해서 이게 안 되면 다른 해결책을 대안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패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박건희만